네, 이틀 후면 개묘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궁금해지는 것, 바로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인데요. 송득범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벽두부터 바뀌는 거 눈에 띄는 게 유통기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네. 물건을 살 때 유통기한이 파는 기간인지 우리가 써도 되는 기간인지 네. 헷갈리고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하고요. 가령 두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17일에서 23일, 햄 같은 경우에는 38일에서 57일 등으로 날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의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는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 시행 전에 소비기한 참고값에 대한 설정 실험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잘 상한 우유 같은 경우는 또 1년 네, 맞습니다. 유예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제도와 함께 시행되는 게 또 있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입니다.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말 그대로 고향 사랑 표현을 이제 기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고요. 예. 개인이 주소지,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돈을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기부 주체는 개인이고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답례품이 기부액의 3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건 해당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요. 다만 이게 부작용으로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 강요한다든지 모금 방법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제도도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대학 학비 등록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참 그럼요. 학부모들 허리가 휘는데 네.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입학금이 별도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고등교육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이후에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아왔는데요.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입학금에 측정되는 근거가 뭐냐, 그다음에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불분명하다는 그런 문제도 제기돼 왔었는데 내년이면 모든 그 대학교에서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네. 입학금 같은 경우에 대학원의 경우는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다양한데 이 폐지되는 입학금과 관련해서 합격자들을 상대로 이걸 또 노리는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데 속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수험생들이 특히 어떤 대학교에 등록을 대기 번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예. 추가 합격 연락을 받게 되면 마음이 급하고 또 이런 걸 악용하기 위해서 입학 확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입학금이나 등록 예치금 명목에 이체를 유도하다가 적발된 예가 최근에 있었고요. 네. 아울러 즉시 이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입금하면 다른 후보자한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한 그런 예. 내용까지 드러났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본인 지원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사 일정까지 확인한 후에 이행하고 다음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혹시나 받더라도 링크를 누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또 휘발유 값은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시킨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종전에 이제 37%까지 감면했던 게 25%로 좀 줄어드는 내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리터당 516원 정도인 휘발유 유류세가 예. 리터당 615원으로 오른다고 하고요. 이게 유류세 전체를 아예 인하하기 전에는 리터당 한 820원 정도였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는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예.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중대형 승용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현행 대당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예. 대신 전체 지원액 규모를 늘려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의 대수를 늘린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반면 승용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또 연장이 되네요. 이거 네. 좀 다행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연말까지였던 개별 소비세 인하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 발표됐고 2018년도 7월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에 대한 30% 할인 감면 혜택도 총 5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교통법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운전자라면 미리 좀
둬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예. 첫 번째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힌다든지 혹은 습관적으로 1차선에서 주행을 하면서도 또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 예. 때문에 답답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처럼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올해 7월 달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을 부과받도록 돼 있고요. 고속도로 1차선이 앞지르기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해당 일반 주행을 하면 안 되고 도로 요건에 따라서 뭐 차로가 적거나 혹은 정체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고 버스 전용 차로가 만약에 1차선이다라고 네. 하면 2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 되기 때문에 또 정속 주행할 경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회전 신호등 설치 내용인데요. 예.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일단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좀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등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또 신호 위반에 해당해서 범칙금이나 이렇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할 때 그냥 네. 무조건 한번 섰다가 그럼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그쵸? 네.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달라지는 것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만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만 나이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쓰는 게 이제 우리 나이로 했을 때 몇 네. 살이다. 네. 또 외국 사람은 헷갈리거든요. 우리 나이가 네, 대체 맞습니다. 뭐냐, 그렇죠? 네. 근데 또 만 나이도 생일이 지나면 네. 몇 살이고 지나지 않으면 몇 살이고. 네.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종전에 법률상 통용되던 나이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새는 나이라고 네. 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나이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일단 1살, 그다음에 연도별로 1살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연나이라고 해서 출생하면 0살이긴 하지만 연도가 넘어갈 때 1살이 올라간다는 네. 개념으로 사용됐던 연나이 개념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이라고 해서 출생하게 되면 0살, 본인의 생일이 지나면 1살이 올라가게 되는 예. 그런 만나이 개념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 혼선이 있었던 것이 개별 법률마다 적용이 다르고 네네. 가령 뭐 미성년자 담배 구입이라든지 예. 그걸 통일을 하게 돼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돼서 만나이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출생일을 포함한 계산한 연수 그리고 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었고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예. 저도 만 나이가 시행되면요. 네. 내년 생일 전까지 다시 40대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또 새는 나이 네. 이게 뭐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쓰기도 했고 네. 헷갈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새는 나이보다는 좀 젊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새는 나이에 예. 기존 익숙했던 국민들이 적응하는 데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제 나이라든지 제 아이 나이를 누가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답할지 좀 머뭇거리게 될 것 예. 같거든요. 다만 이제 종전에 새는 나이, 연 나이, 그다음에 만 나이로 달랐던 것이 통일되면서 오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 해당 경과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혼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히 만 나이를 쓰죠. 생일이 지나지 그럼요. 않았으면 한 살이 네. 안 먹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제도도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요즘 뭐 워낙 안 좋은데 네. 어떨까요? 어떤 제도가 달라지고 어떤 점을 좀 준비하고 알아둬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종전에 굉장히 과열돼 있던 게 경기가 하락함과 동시에 부동산 예. 경기 침체가 됐고 그거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책들도 그렇고 개정 법률들에 따라서 종전에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예. 새해부터는 이제 시행되는 걸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도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고요. 예. 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예.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종부세 제도에 대한 일부 완화가 있었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셔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상심하셨던 분들에게 또 희소식이 있는데 예.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집니다. 예.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네. 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이 30%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즉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예. 규제가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과거에는 또 아파트를 굉장히 튼튼하게 짓는 아파트들은 네. 이게 사실 안전진단은 낮게 나와도 네.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네, 많은데 맞습니다. 재건축이 좀 제한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쨌든 재건축이 좀 쉬워졌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병사들, 저는 요즘 병사들 제 조카 군대에 있는데 월급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변화가 생기고 병사 월급도 바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종전에 대통령 공약에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병사들 월급 상향에 대한 부분은 종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일반 국군 병사의 월급, 병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병사에 대한 월급뿐만 아니라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 적금을 가입해서 돈을 모으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정부 지원금이 최대 이제 이것도 상향을 해서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까지 인상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대 130만 원까지도 본인이 이제 수령하거나 모으거나 이런 게 가능한 구조가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저시급도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예. 내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정해졌고요. 올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주 5일을 근무하고 하루 8시간을 일하실 경우에는 예. 최저시급 기준으로 새해 전 월급이 201만 580원, 200만 원을 넘는 내용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병사들도 이제 제대할 때 한 돈 1,000만 원 이상 네. 적금해가지고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예. 자, 뭐 법 쪽에 뭐 변호사님께서 재판도 하시고 소송하시고 많이 의뢰인들 상대하실 텐데 법 쪽에는 새해 뭐 헌법이 바뀌는 거 크게 없겠습니다만 뭐 좀 눈에 띌 만한 변화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법조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제도들이 계속 갈 예정이고 다만 네. 변호사 업계 같은 경우는 예. 내년 1월 달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변호사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관심 많으시고 예. 새로운 뭐 집행부의 변화 혹은 새로운 제도 시행 같은 거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0년 후면은 송득범 변호사 출마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쨌건 더 변호사 업계도 또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선거,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공약, 그다음에 많은 점이 개선되고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민 서비스도 더 좀 친절해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